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사찰. 이곳에 봄나물 요리의 고수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서 오세요. 예. 10살 때부터 요리를 해왔다는 정문 스님. 불교계에선 이른바 사찰 요리 명장이라 불리고 있답니다. 서구의 음식의 어떤 문화가 우리 절집안에도 많이 침투가 돼가지고 이 사찰 음식이 너무 변모하고 전통 사찰 음식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지천에 널린 산나물을 캔다는 정문 스님. 오늘 산이 준 선물은 쑥이랍니다. 그런데 쑥이라고 다 같은 쑥이 아니다? 성장 과정에서 한 2cm에서 한 3cm 정도 길이 이 정도면 무난하게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이제 과도하게 웃자란 것은 속이 알차지 못해가지고 양리작용이 좀 떨어지죠. 약 3cm가량 자란 쑥이 가장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단 말씀. 건강에 좋다는 쑥도 캤겠다. 사찰 음식의 명장 정문 스님이 드디어 봄나물로 만든 사찰 음식을 선보이겠다는데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쑥과 취나물로 만드는 첫 번째 요리. 취나물 쑥 완자탕이랍니다. 꺾인 두부에다가 고운 소금을 좀 이렇게 넣어서 간을 좀 보시고,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신체 리듬을 이렇게 업시켜주는 쑥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쑥이 이렇게 한 스푼 들어간다고 그러면 취나물은 그 3배수로 넣어주시고, 완자가 잘 뭉치도록 찹쌀가루를 넣어주는 것이 정문 스님의 비법. 자, 여기 밑에 깔려있는 것은 이제 전분가루인데요. 자, 완자를 만들어서 완자 속에다가 잣을 하나 넣어주시고, 스님의 야무진 손길로 동글동글한 완자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절에서는 표고와 다시마를 우려가지고 채순물로 쓰고 있는데요. 국간장을 좀 넣고, 그리고 이제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준비된 고명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15분간 잘 익힌 완자를 냄비 속에 풍덩 넣어주시고 5분간 강불에 보글보글 끓여주기만 하면 취나물 쑥 완자탕 완성! 이야, 냄새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상큼합니다, 역시. 그런데 그릇에 딱 3개의 완자를 담는 스님. 거기엔 깊은 뜻이 담겨 있답니다.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취나물쑥 완자탕. 완자를 3개를 넣는 이유는 천지인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여기에 기를 돋궈주는 보기식품인 잣. 아주 유용한 이 잣을 또 이렇게 고명으로 넣습니다. 취나물쑥 완자탕 완성됐고요. 향긋한 봄 내음이 풍기는 취나물 쑥 완자탕. 저도 한 입 먹고 싶네요. 다음 요리는 뭔가요, 정문 스님? 자, 돈나물 무침을 또 진행할 건데요. 칼슘, 인산, 비타민C가 풍부한 돌나물이 두 번째 요리 재료. 사실 그 돈나물을 봄에 춘곤증을 없애주는 그런 돈나물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싫어하는 게 돈나물이에요. 최대한 접촉 빈도를 줄이면서 무치는 게 이 돈나물 무침의 비결입니다. 자, 양념을 따로 만들어 섞는 것이 돌나물 무침의 비법. 먼저 사과즙, 집장, 고추장 등 각종 재료를 넣으면 상큼한 양념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양념장이 다 준비가 됐으면
벚나물을 넣어주시는데 예, 젓가락으로 살살 젖어서 예, 양념을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정성스럽게 만든 돌나물 무침을 예쁘게 담아주면 자, 덧나물 무침 완성됐습니다. 침샘 폭발하게 만드는 돌나물 무침까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봄나물을 활용한 사찰 음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고급스러운 사찰 음식을 봤는데, 야, 저희는 여기 고기입니다. 세상에, 이게 1위 재료가 들어간 네. 그 떡갈비를 지금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료 푸릇푸릇한 게 보이네요. 부럽다. 네. 오, 예술이야. 아니, 지금 패널을 불러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MC가 패널 몫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나 먹어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야, 그게 1위였군요. 그거였어, 답이. 맞아요. 그게 들어가니까, 야, 이게 굉장히 맛있네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실제로 이 향이랑 같이 씹는 질감도 좋고요. 네. 예. 지금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사박사박사박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같이 좀 먹어봅시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신 셰프, 네. 저기 솔직히 이 봄나물이요, 이게 다 무쳐서 먹는데 이거 무치는 게 굉장히 솔직히 귀찮고 어려워요. 맛을 맞추기가 좀 쉬운 방법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요,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이 정말 뭔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뭔가 만능 양념장,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침으로도 좋고, 쌈, 볶음 요리에 좋은 만능 약고추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저는 소고기를 좀 넣을 거예요. 사실 고기. 아니 무침 같은 거 하는데 소고기 몇 마리냐 하는데 완전 맛이 달라집니다. 네. 자, 일단 다진 소고기예요. 다진 소고기를 네. 그냥 볶아주세요. 네. 오, 밑간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어차피 고추장이 들어갈 거니까 밑간은 굳이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밑간을 해주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볶으시면 되고요. 네. 고기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익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을 거냐면 네. 물을 넣을 겁니다. 물? 자, 물을 넣을게요. 일단 잘 익었는지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물을 넣는데요. 네. 자, 물을 넣으면 하나의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고추장을 넣어야겠죠? 드디어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네, 고추장이 집에 있는 고추장 어떤 거 쓰셔도 괜찮아요. 네. 네. 아, 근데 보니까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고추장이 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 물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촉촉하게도 만들어주고 타지 않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불세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잘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중불 정도로 하시면 네. 되고요. 중불로. 아, 이미 맛있겠다, 이미. 네. 고기와 고추장의 만남. 그렇죠. 고급지다. 사실 이 상태로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여기에 네. 이제는 조금 더 맛을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설탕 아, 넣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간장을 넣으면요 감칠맛도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잘 저어주고요. 지금 설탕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단맛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단맛을 저는 꿀을 넣어서 조절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볶은 다음에 꿀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꿀이요? 네. 마트에서 사왔죠. 네. 솔직하신. 네, 어디서 양봉. 가져오겠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약고추장 꿀 같이 네, 넣고요. 보고 계십니다. 꿀을 오, 좀만 꿀까지. 남겨주세요. 좀만 남겨주세요. 좀만 남겨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더 넣고 싶어지니까 네, 다 닫을게요. 넣었어요. 네. 이야, 진짜 너무 자. 맛있는 냄새 난다. 꿀까지 넣었고요. 아, 향이 좋아졌죠. 야,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야, 여기에 이제는 자박자박해졌어. 참기름 넣어야죠. 참기름. 참기름 넣어야 됩니다. 네. 참기름. 참기름 네. 쫙 넣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일단 냉장실에 보관만 하셔도요. 사실은 뭐 15일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 뭐 냉동실에 놓으셔도 됩니다. 네. 쓰기 전에만 꺼내주시면 되니까요. 그럼 봄나물 무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요걸 쓰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떡볶이 소스처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양념, 뭐 아니면 쌈, 뭐 머위나 네. 호박잎 이런 거 할 때 좋고. 여기에 네. 제가 좀 독특한 거 하나 넣을 건데요. 예. 캐슈넛 아세요? 네. 캐슈넛을 같이 넣으시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고소한 맛이 나요. 잘게 부숴서. 네. 잣도 좋아요. 네. 잣을 넣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요즘에 견과류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 캐슈넛, 아몬드 같은 것만 빼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불 고소하겠네요. 끌게요. 저는 이거 이 정도 양은 거의 한 하루 정도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오이도 찍어 먹고 쌈도 싸 먹고 그렇죠. 이것저것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빵에도 비빔밥에 찍어 먹고. 넣어도 되고. 빵도 어울린다. 어울려요. 근데 이게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이요.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은요. 맛이 훨씬 배가 됩니다. 오. 자, 이렇게 약고추장이 완성이 됐고요. 네. 저는 오늘 뭘 무칠 거냐면 네. 달래. 야, 달래 무칠 달래를 겁니다. 무쳐 먹으면 또 예술이에요, 맛있구나. 달래. 근데 여기 달래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앞에 알알이 돼 있잖아요. 네. 요게 굉장히 쌉싸름한 맛을 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칼 등으로 네. 콕콕 때려주세요. 아, 더 향이 많이 나게. 향도 많이 나고 좀 더 갈려서 씹기 좋게. 네. 달래 호강하네요. 마사지 해주는 거. 그리고 좀 약간 달래가 매콤한 맛이 살짝 있어서 네. 고추장이 조금 열기가 있었을 때 묻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통 달래 하면 간장 양념점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고추장 양념으로 제가 묻혀드리도록 할게요. 달래 무침이 되는 거군요. 네. 자 여기다 뭐 고추 같은 거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숟가락 하나만 주시겠어요? 숟가락.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추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념된 고추장 한 스푼. 2스푼. 야. 저렇게 3스푼 저는 정도. 간장에만 넣어 버릇했지 네. 무쳐 먹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참기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만능 양념장이니까 예. 난 새콤한 맛이 좋아 하시면은 여기다 식초를 조금만 넣으세요. 오. 식초를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약간 향이 싹 올라오겠죠? 나 근데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정 선생님, 고기 구워 먹을 때 네네. 우리 원래 파 무침 같은 거 해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근데 봄에는 저렇게 신셰프이 만든 방식으로 해서 고기 굽고 저거를 그냥 얹어서 달래를 먹으면 얹어도 그렇죠. 엄청 또 봄 향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달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기에 곁들이실 때는 네. 참나물도 같이 곁들여서 버무리시면 더 같이? 좋아요. 네. 오.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달래 무침. 근데 달래 무침인데 옆에 그 아무래도 소고기가 네.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다 깨도 살짝 뿌려주고요. 어머, 어머, 어머. 깨가 쏟아지네. 네. 저거 밥에 그냥 비벼도 되고. 활용 점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밥에 비벼 드셔도 좋고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고기처럼 고기 같은 거 쌈 싸드실 때 아주 잘 어울릴 만한 만능 약고추장으로 만든 달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야, 정말 그냥 이렇게 해서 뚝딱입니다. 네, 약고추장으로 달래 무침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수영 씨 조금씩 먹어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니 네. 근데 그럼 뭐 미리 얘기해 주시지 왜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해주세요? 저 화날 뻔했어요. 드시고 네. 계시면서 이혜영 네. 교수님, 그런데 이 봄나물이 사실 이제 생으로 저희가 보관을 많이 하니까 금방 또 물러지고 또 신선한 맛을 먹기도 하고 보관을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돋다 먹고 싶을 때는 살짝 네.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한 2, 3개월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데치면은 더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군요. 네, 대신에 냉동실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냉동실에. 네. 자, 이번에는 그 주부님들 중에 은근히 이제 고수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분은 봄나물에 관한 한 모르시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일단 고수입니다. 만나보시죠. 향긋한 봄내음이 풍기는 요즘. 푸릇푸릇한 기운에 저절로 발길이 멈추는 곳. 바로 나물가게인데요. 돌나물에 달래, 두릅까지 시장에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때 저 멀리서부터 고수포스 솔솔 풍기며 다가오는 한 여인. 같은 봄나물이라고 다 같은 봄나물이 아니다. 그녀의 깐깐한 손길에 긴장한 사장님. 와, 이 돌미나리 너무 연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이게. 아주 좋죠? 예. 아주 싱싱한데요. 예, 예. 근데 비든나물이 벌써 나왔어요? 지금은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예. 연하고 아주 맛있어요. 된장무침 하면 너무 맛있겠다. 이게 크지도 않고 딱 이렇게 연하고. 너무 잘하세요. 예. 담백한 나물 맛에 푹 빠졌다는 이분의 정체는 봄 미나리는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봄 춘곤증에 좋은 두릅꼬치전 마무리하였습니다. 약 3년 만에 구독자 3만 명을 모았다는 시니어 요리 전문 유튜버 허정순 씨입니다. 특히 간이 세지 않아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나물 요리를 주로 하신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풍나물도 나왔네요. 이게 연해야지 되거든, 여기가. 아니, 연하지 않으면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싱싱한 봄나물 고르는 그녀만의 비법. 녹색잎이 선명하고 잔뿌리가 없어야 하고요. 줄기가 곧게 뻗어 있어야 신선한 봄나물이라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제철 맞은 봄나물 싼 가격에 양손 가득 사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처치하나 고민인 분들 주목하세요. 봄나물 오래 맛있게 먹는 법 공개합니다. 먼저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취나물은 칼슘, 비타민 A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데요. 제가 취나물을 시장에서 구입을 해왔는데요. 흙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잘라주시고 두꺼운 줄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식감을 위해 억센잎과 두꺼운 줄기는 잘라주고 끓는 물에 데쳐주는데요. 이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네요. 약 1분간 데친 취나물은 수분을 너무 꼭 짜지 않고 약간 남겨야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수분을 제거한 후 비닐봉지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나물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소분해서 하시면 한 번 드시기 좋거든요. 한 끼 먹기 좋을 정도의 양을 냉동고에 넣고 약 3일 후 꺼내면 식감과 향 변함없이 싱싱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젠 매번 시장에 가지 않아도 제철 취나물 향긋하게 즐길 수 있겠어요. 이거 무슨 나물이라고요? 망초대 나물이라도 하고요. 담배대 나물이라고도 해요. 3월에서 5월까지 망초대 나물은 제일 풍성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이렇게 자라서 꽃대 하얀 꽃이 피는데 꽃대 나오기 전에 이런 상태가 제일 연하고 맛이 있어요. 옛날 옛적 밭 주변에 널려있던 망초나물은 정월대보름에 즐겨 먹던 나물이라는데요. 살짝 데쳐 3일간 건조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봄나물, 방풍나물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방풍나물이 이 풍을 예방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데요. 삶아서 데쳐서 저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어서 드시면 별미입니다. 먼저 간장, 식초, 고추씨, 설탕 등 장아찌 양념이 될 재료를 한데 모아 잘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양념 재료를 약 10분간 끓인 후 뜨거운 양념을 방풍나물 위로 부어주면 향긋한 내음이 한가득 번지는데요. 그리고 뚜껑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지금 여기 소스물이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여기 수분이 나오면서 삭히면서 다 올라옵니다. 이제 숙성만 하면 끝! 그런데 내 거 카메라로 하나도 한 번도 안 찍어줬어. 딱 찍어. 이거라도. 그냥 여기 누르면 돼요. 역시 구독자 3만 명 유튜버답게 방송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3일이 지난 상태에 방풍나물 장아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짠! 이렇게 맛있게 장아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봄나물 잘 보관하는 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